이거 우리 문제 한번 다 풀어봤나요? 문제 다 풀어봤을라나?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작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보죠. 쌤, 어? 저 4번입니다.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풀었으니까요. 아, 그래? 네. 잠깐만. 잠깐만, 근데 4번? 네.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보면 갑은 뭐야 이거? 누구야? 노직이시지. 노직. 을은 롤스. 그죠, 룰스잖아요, 그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뭐 그러면서 공정한 합일, 무지의 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초적 입장 이렇게 나오니까 롤스. 갑은 이제 취득 이전 교정에서의 원리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노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노직, 을은 롤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면 A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 A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왜 안 들어가요? 아까 둘 공통점.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가면 안 되지. 네. 그지? 둘 다 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각 A는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가?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맞지. 네. 롤스는 맞다 할 것이고 노직은 아니라고 하죠. 네.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만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롤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지? 자, 디귿. 노직의 입장에서 이거 허용이 될까요?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소유물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아니요. 네. 될 수 있죠, 여러분. 왜냐면 이전의 원칙. 내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도가 되었다면 내가 정당한 소유물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치, 그치? 이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원칙. 이해가 되나? 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리을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가? 맞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이거 왜 틀릴까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우리 롤스의 정의 원칙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네. 롤스 정의 원칙. 그러니까 제1원칙 뭐 다 쓰진 않을게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었고, 제2-1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고, 제2-2원칙 이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제1원칙이 가장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이 2-1원칙, 그 다음이 2-2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제1원칙입니다. 제2-2원칙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1원칙과 제2-2원칙이 충돌하면 제1원칙을 우선해야 된다라고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기억이 나시나?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1원칙이 제2-2원칙보다 우선된다 해서 리을은 틀린 거예요, 이제. 롤스의 입장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차등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거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15번 한번 풀어보죠. 갑은 누구야? 원초적 입장 나오고 있고, 롤스. 그죠? 롤스죠. 자,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하니까 노직. 그리고 그 뒤에 확실하게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교정의 원리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노직이죠. 자, 그러면은 A는 롤스만의 입장, B는 공통점, C는 노직만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맞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베일을 씌워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무지의 베일이 씌워진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롤스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 베일을 쓴 상태에서 합의를 할 때 사람들은 모두에게 정의로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직만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노직이 롤스만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자, 니은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리나요? 왜 틀릴까요? 정당성이 뭔가 A가 두 개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지? 합리적이에요 이제. 정당성이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얘는 B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알겠나?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가 뭐야? 절차가 정의로우면, 과정이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로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절차적 정의 이야기했잖아. 결국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분배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분배 과정의 정당성이 달려있다.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롭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롤스, 노직 둘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지. 자, 그러면 디귿은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을까요? 소수의 자유가 침해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공리주의 비판이었죠. 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네. 그지? 그래서 디귿이 B에 들어가니까 맞는 거예요, 이제. 둘의 공통점이니까 이제. 네. 그지? 참 리을. 이거 왜 틀렸을까요? 틀린다는 걸 이제 알 테니까 이제. 이전할 수도 있다고. 그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최초 취득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많이 아닌 거지 이제. 그지? 해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번, 얘는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우리 새로운 학습지로 건너가 보죠. 자, 새로운 학습지로. 자. 한 페이지로. 이거 한 페이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건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입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부터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세 분이 계세요, 이제. 마이클 샌델, 맥킨타이어, 그리고 왈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샌델 교수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저술했던 사람이고 자, 어쨌든 뭐 한 분 한 분 들어가 보죠. 자, 1번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맥킨타이어가 있습니다. 그지? 이름이 특이하셔요, 이제. 맥킨타이어. 우리 이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할 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아 형성은 개인의 독립된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서사적 자아 있었죠. 개인들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게 된다. 해서 그 서사적 자아를 이야기하셨던 게 바로 이 맥킨타이어입니다. 서사적 자아. 아이고, 서사적 자아를 강조하셨어요. 서사적 자아. 그래서 이 서사적 자아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체, 그 개인의 자아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 전통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어떤 노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그런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왜 나쁘냐? 이 역사 속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고 이런 역사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일 감정이 있고 반중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사적 자아다.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속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반중 감정, 반일 감정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서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연대감,
우리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사적 자아이기 때문에 저 일본인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책임 있는 시민이니까 이제 그 일본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럼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맥킨타이어의 설명인 거죠. 이제 그치? 자유주의,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고,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세 명 다 교수예요. 세 분 다 교수입니다, 이제. 자, 이분은 이제 우리 자아 이야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연구적 자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아가 개인의 독립된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과의 관계,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가치, 관계, 연대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치, 뭐 어떤 관계, 연대 속에서 자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에는 혼자만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고 친구들의 영향도 받았고 이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꿈을 가지고 지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으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결국에 이런 영향 속에서 사람들은 자아를 형성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니까 이 관계, 이 공동체 자체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이런 걸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이럼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공익,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선을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노직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지상주의자였잖아요. 그죠? 그거랑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분이 좀 쓸 말이 많은데 그래서 얘네를 좀 줄이고 옆에다 한번 써보죠. 너무 줄였나? 자, 이제 세 번째, 파란색으로 왈처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할 때 그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왈처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2015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이 왈처 교수를 공동체주의자로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교과서에도 들어있고 과거의 기출에서는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 저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에는 있으니까 왈처 교수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왈처 교수는 롤스를 비판해요. 롤스는 공정한 상황에서 원칙 입장에서 합의한 이 정의 원칙은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왈처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이라는 건 없다. 공동체마다 적용될 수 있는 정의 원칙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적어보면 분배적 가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자,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다. 사회적 가치에 해당.
그러니까 롤스 니 말처럼 이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마다 적용되는 정의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 어떤 역사, 전통,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문화, 역사, 뭐 전통,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 공동체마다 분배적 정의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 공동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자가 공동체주의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마다 정의의 원칙이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면 공동체마다 문화도 다르고 자연환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에 따라서 공정하다라는 이 정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든 국가마다 분배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다양한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왈처는 복합평등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인 교과서에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합평등론. 그럼 이 복합평등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자, 상이한 영역. 그러니까 상이한 가치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밑에 이미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돈 영역이 있고, 돈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 각각의 가치가 있지. 돈의 가치가 있고, 권력의 영역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데, 각각의 영역은 자신들의 근거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영역은,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죠. 자유교환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권력은 이제 뭐 토론과 민주주의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되고,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벽. 돈에서 강조된 자유교환의 논리가 권력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돈의 논리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부정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돈의 논리는 오로지 돈의 영역에서만 돈의 논리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돈의 논리가 교육에 들어와 봐. 그러면은 입시 비리 이런 게 터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정의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왈처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의 논리는 돈의 논리에서만, 이게 나머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입시 비리가 터지고 이제 정경유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왈처 교수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지배와 전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걸 비판합니다. 이제. 자, 그럼 지배와 전제가 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일단 지배라는 건 이거예요.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거. 이걸 전제라고 봤습니다. 전제. 전제래. 지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의 논리가 권력의 논리에 침범하는 이런 현상을 지배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의 논리가 권력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비판하고, 근데 여기서 사회 불평등이 더 심해져? 그럼 돈의 논리가 권력도 지배하고 교육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회 전반을 장악해. 한 영역의 가치가 사회 전반을 장악해.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전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왈처 교수는 이 지배와 전제를 모두 다 비판을 합니다.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야지 이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지배하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부정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치. 정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주의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례 적용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어서 일단 써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지. 초과 이윤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유세를 내라는 거예요. 부유세. 돈을 많이 내라 라고 했을 때 자유주의 중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죠. 이거는 소유 권리의 부당한 침해다.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제. 공익을 위한 거일 경우에는 정당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자, 두 번째, 과거 세대 잘못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관련 논쟁.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게 이 논쟁이에요,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현 세대의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죠. 왜냐하면 독립적 개인이니까. 나는 공동체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자는 어때? 이거 현 세대가 책임을 거부하면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서사적 자아, 개인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산과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내가 잠깐 저기 들렀다 올 테니까 그때 가져오면 해줄게요.